지금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4단계가 있는데 1, 2, 3단계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추가하는 단계까지 했고요. 이제 4단계 중에서 마지막 단계인 조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조회 단계는요. 자, 여기에 가서 텍스트 XML 레이아웃에서 텍스트 탭을 눌러서 원본 XML을 보고요. 여기에 버튼 하나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한 번 더 복사를 해서 스크롤 뷰 위쪽에다가 붙여넣기 해서 이제 수정을 할 겁니다. 자, 조회하는 거는 버튼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버튼 4라고 하는 걸 만들고요. 자, 4단계, 자, 데이터 조회하기 이렇게 해봅니다. 자, 버튼 하나를 눌렀을 때 전체 데이터를 조회해서 로그를 한번 뿌려보려고 합니다. 자, 물론 우리 전체 데이터가 아니라 어떤 조건을 줘서 조회할 수도 있어요. 자, 4번 데이터 조회하기라고 하는 버튼을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아이디는 버튼 4가 됩니다. 자, 화면에서 보면 자, 이런 형태가 되죠. 아이고, 버튼이 너무 크네요. 그죠? 그래서 이 버튼에 자, 여기 있는 레이아웃 웨이트라고 하는 거를 삭제를 해주면 자, 이런 모양이 되네요. 이게 훨씬 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레이아웃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자, 메인 액티비티로 가서 자, 저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하는 코드를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버튼이 동작하는 코드를 복사를 해서 자, 아래쪽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요. 자, 버튼 4, 버튼 4, 버튼 4로 수정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 조회하기라고 하는 4단계가 클릭됐을 때 처리할 코드를 여기다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할까요? select data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합니다. 자, select라고 하는 게 이제 select라는 SQL문을 쓰겠다라고 하는 의미하고도 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 밑에 public void select data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선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조회를 할 건데요. 자, println이라고 해서 자, select data 호출됨이라고 하는 로고를 한번 찍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회를 위한 SQL문을 실행을 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객체가 널이 아니라면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객체에 보면 이그젝 SQL은 리턴 값이 없는 경우에요. 근데 select문은 자, 리턴 값이 있어야 되겠죠. 조회된 결과 값이 있어야 되니까 이 경우에는 raw 쿼리를 사용한다. 여기에 조회할 SQL문을 넣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SQL문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SQL문은 select문을 사용을 합니다. 자, select라고 하고요. 자, 칼럼을 어떤 걸 조회를 할 거냐? name과 age와 mobile이라고 하는 칼럼을 조회하겠다. 자, 그 다음에 from이라고 한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 테이블 이름이 우리가 자, 두 번째 입력 상자에서 입력한 게 테이블 이름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입력 상자에서 입력한 테이블 이름을 전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 두 번째 버튼을 클릭했을 때 edit text 2에서 자, 이렇게 테이블 이름을 가지고 오고 있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 버튼 4를 클릭했을 때 자, 테이블 네임을 가져오는 코드를 딱 복사해서 넣고요. 파라미터로 테이블 네임을 전달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select data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됐을 때 파라미터로 string 테이블 네임을 전달받도록 하고요. 자, SQL문을 만들 때 from 뒤에 한 칸 띄우고요. 공백을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자, 저거를 주의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테이블 네임이라고 하는 거를 붙여주고요. 자, 저 테이블에서 조회를 해달라는 거죠. 모든 데이터를 조회하려면 그냥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select, 그 다음에 칼럼 이름, 그 다음에 from 다음에 공백, 그 다음에 테이블 네임 이렇게 입력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raw query라고 하는 거를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뒤에 null 값을 일단 넣어주면 됩니다. 자, 파라미터는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리턴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커서라고 하는 걸로 받을 수 있어요. 자, 이 커서는 여러분이 이제 표준 자바의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기 위해서 JDBC 같은 거 써보셨으면 거기에 리절트 셋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커서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회된 데이터를 하나씩 넘어가면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조회된 데이터의 개수를 알려면 여기에 자, 조회된 데이터의 개수를 한번 자, 로그로 찍어보자. 자, 조회된 데이터 개수라고 하고요. 자, 이 커서라고 하는 객체에 보면 자, getCount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레코드의 개수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커서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이제 직접 한번 뽑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데이터는 자, while문으로 한번 쓸 수도 있고요. for문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while이라고 하고 자, 커서에 보면 자, 여기에 자, 여기 보면 마지막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여기 move to next라고 하게 되면 자, 그 다음 레코드가 있으면 true 또는 없으면 false를 주기 때문에 move to next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책에 있는 것처럼 하려면 C스타일 for문을 쓰셔도 됩니다. 자, INTI라고 하는 게 0이라고 하고요. I가 이 커서에 보면 get 카운트가 있으니까 전체 레코드 개수를 알죠. 그래서 그거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해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뽑아내겠다라고 하게 되면 자, 커서 점 자, move to next를 한 번씩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레코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넘어가게 되고요. 커서 점 해서 이제 각각의 칼럼을 각 레코드 자, 엑셀에서 보면 한 줄을 얘기하겠죠. 각 칼럼을 뽑아낼 수 있는데 자, get string이라고 해서 자, 여기다 칼럼 인덱스를 넣어줍니다. 0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칼럼을 뽑아내는데 첫 번째 칼럼이 name으로 뽑아내겠다라고 우리가 지정을 해줬죠. 그래서 이거를 string name으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티저죠. age라고 하는 거는 cursor.get int라고 하고 인덱스 2를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string mobile이라고 하는 거는 cursor.getString이라고 하고요. 인덱스 2 값을 넣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포문이 돌면서 조회가 되면 그 조회된 값을 한번 로그로 출력을 해봅니다. println이라고 하고요. 샵을 붙여서 이게 인덱스를 표현하는 거다. 그리고 i를 붙여봅니다. 그리고 땡땡 또는 화살표처럼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여기에 name과 콤마 age와 콤마 그 다음에 mobile을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출력을 해보면 자, 조회된 결과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커서라고 하는 것도 실제 그 데이터베이스가 저장소잖아요. 저장소를 접근하기 때문에 자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접근할 때 자원이 한정된 것처럼. 그래서 웬만하면 마지막에 close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close까지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select data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한번 구현을 해봤어요. 자,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자, 실행을 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실행을 해보면 저렇게 데이터 조약이라고 하는 4단계 버튼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오픈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조약이 누르면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한 적이 없는데 이전에 추가한 2개의 데이터가 조회가 되죠. 자, 그리고 데이터 추가하기 좀 바꿔볼까요? 자, 이게 소녀시대 2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좀 바꿔서도 되나요? 자, 안 되네요. 자, john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22, 그 다음에 전화번호, 자, 다른 거를 한번 입력을 해봅니다. 자, 2000번에 2000번, 뭐 이렇게 하고, 자, 데이터 추가하기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추가됐다. 데이터 조회하기 누르면 이번엔 3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한 게 바로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단계 데이터 조회하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자, 우리가 책을 보면 거기에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조회하는 방법도 나와 있죠. 그래서 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SQL문을 자, select로 해서 실행을 할 때 러퀴어리를 사용을 하는데 자, 러퀴어리 실행을 할 때 우리는 여기는 자, 파라미터를 넣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자, 여기 SQL문에다가 물음표를 추가를 하고 물음표를 대체할 파라미터를 여기다 넣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조회를 위한 SQL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SQL문 자체를 아예 메소드 형식으로 호출하는 게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보시면 SQL문을 자, 이렇게 자, 함수 실행하듯이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그거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실제 실무를 할 때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SQL문을 직접 쓰는 게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SQL문을 나중에 필요하면 수정을 할 일이 있죠. 근데 이 SQL문을 잘 아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써본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SQL문 원본 그대로를 가지고 수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나중에 관리하는 차원에서 또는 유지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SQL문 자체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자,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객체에 보면 메소드가 별도로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어떻게 정의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거를 외어문을 어떻게 주면서 실행하고 이런 것들이 따로 메소드가 정의가 돼 있는데, 그건 이제 SQL문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한 거예요. 근데 되도록이면 SQL문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많이 알아두실 필요는 없다 그랬죠, 모바일의 경우에는. 그래서 기본적인 SQL만 공부를 하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하고 SQL문을 직접 넣어서 실행하는 방법으로 되도록이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입력해 보면서 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조회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